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 아나운서 황지우입니다. 작년 3월 출범한 우리 학교 학부대학이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과 연합전공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생 자율연구와 피어 튜터링 등 자기주도적 프로그램은 전공 탐색과 학습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융합교육과 연구 지원을 바탕으로 지성의 확장과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학부대학이 불러온 다양한 변화, 강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출범한 학부대학이 여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하며 학생들의 경험의 폭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새롭게 생겨난 비교과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학부대학은 비교과 프로그램인 학생 자율교육 프로그램과 학부생 연구지원 프로그램 독립연구를 기획했습니다. 특히 학생 자율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학부생들이 관심 있는 학술 주제를 자유롭게 탐구하며 지성의 확장 공통교과목 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1인에서 3인의 학부생이 스스로 연구를 진행하는 학생 자율연구와 학부생 3인이 세미나 교과목을 개설하고 최대 20명의 학생들과 함께 수강하는 학생 자율 세미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생 자율 연구와 학생 자율 세미나 모두 최대 50만 원의 연구 경비가 지원되며 학생들은 자율 연구를 통해 지성의 확장 공통 교과목 2학점을, 세미나를 통해 1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본인의 탐구 주제에 맞는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연구 지원 조교를 섭외하기 때문에 더욱 심도 있는 학습도 가능합니다. 학부대학이 주관하는 연합전공 또한 학생들에게 단일 학문을 넘어 다양한 분야의 융합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 대상을 컴퓨터 기법을 통해 해석하는 계산과학과 세계적 수준의 지속 가능한 개발 전문가를 양성하는 글로벌 환경 경영학이 여기에 속합니다. 인문, 사회, 자연과학 및 공학까지 포괄하는 두 전공은 학생들이 앞으로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통 핵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한편 학부대학은 피어 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어 튜터링은 매학기 튜터와 튜티 간 정기적인 튜터링을 통해 교우관계를 쌓고 인문사회나 통계학, 경제학 등 도움이 필요한 교과목의 공부법을 배울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제가 1학년 때 교양통계학을 들었던 이유가 통계학 전공 탐색을 하고 싶어서였는데 당시에 결국에 수업 내용을 따라가지 못해서 드랍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만약 그때 피어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 통계학에 흥미를 느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새로운 전공 분야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피어 튜터링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씨는 전공이 정해지지 않은 채 입학하는 학부대학 학생들이 전공 분야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피어 튜터링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학부대학은 도전과 공감으로 미래를 여는 지성이라는 인재상에 걸맞게 창의적이고 범학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학부생들에게 자기주도적인 탐구와 효율적인 전공 탐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과와 비교과 영역에서 학생들에게 혁신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학부대학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SB 뉴스 강지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6학년도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회 1기가 지난 4개월간의 활동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의장단은 등록금 심의위원회 대응, 학생회관 식당 운영 중단 문제, LNL 신청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학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이어 2기 위원 모집도 마무리되며 새롭게 선발된 위원들은 오는 8월까지 학내 변화를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유아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학교 2026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회 1기가 활동보고를 통해 지난 4개월간의 운영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중앙집행위원회 1기는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학우들의 권익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 대응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책임감 있는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역동적인 정책 추진 구조를 설계하고 전략적 영입 제한, 조직 만족도 점검 및 결속 장치 등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더해 성과 중심의 예산 분석과 민간 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재정 심의의 실질적 전문성을 제고했습니다. 의장단은 등록금 심의위원회 대응, 학생회 간 식당 운영 중단 문제, LNA 신청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안 등 주요 현안에 대응했습니다. 또한 총학생회 재선거 지원과 학사 정책 관련 협의 등 학생사회 전반에 걸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어 6개의 각 국별 사업도 진행됐습니다. 교육진로국은 수강신청 오류 대응과 교육환경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교통행정국은 귀향버스 운영과 교내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문화기획국과 소통홍보국은 미리배움터, 동소대 부스 운영, 영화 시사회를 주최하며 학내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복지국과 전략조정실은 복지 개선과 정책 발굴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저는 이번 중앙집행위원회 1기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교통행정국에서 진행한 폭설 대응이 인상 깊었는데 이런 발빠른 대처를 통해서 외부로 나갈 수 없거나 혹은 교통의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협력을 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많이 느꼈고, 그리고 미미미누 학점 판독기를 기획한 문화기획국에서 콘텐츠적인 재미도 있었고 학생들의 관심도 잘 반영했고, 그리고 학교 홍보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시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생 참여형 콘텐츠와 학생에게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여러 활동들 덕분에 서울대학교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2026 중앙집행위원회는 2기 신입위원을 모집했습니다. 이는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성황리에 진행됐으며 20일에는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습니다. 모집된 2기 위원들은 오는 8월까지 중앙집행위원회의 교육, 문화,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학내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중앙집행위원회 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출범할 2기의 향후 활동에도 학우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SCB 뉴스 유아인입니다. 3월 5째 주 단신입니다. 우리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A 교수와 학생 사이의 구조적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성폭력 및 역고소 논란이 제기되며 학내 구성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학내 인권센터에 도움을 청했으나 해당 기관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신고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져 비판받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인권센터에 신고한 직후 A 교수는 오히려 피해자를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갈미수, 강요, 무고,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역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원 특성상 교수는 연구, 추천서, 학계 네트워크 등 학생의 학업과 진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러한 구조 속에서 A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억압하고 성적 접근을 지속했다는 의혹은 사안의 심각성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학이 구성원의 안전과 인권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됩니다. 우리 학교는 올해 1월 1일 서울대학교 AI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AI 활용의 기본 원칙과 윤리 기준을 제시하며 교육학습, 연구개발, 행정 등 대학의 새 영역에 맞춘 세부 지침을 포함합니다. 특히 교육자와 학생의 AI 사용 기준, 연구 재현성 확보, 행정 업무에서의 공정성과 정보 보호 등을 강조했습니다. AI 활용 기준 마련에 이어 지난 3월 27일 우리 학교 사범대학에서는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주관으로 인과적 접근으로 바라본 알고리즘 공정성, 교육 분야에서의 의사결정 장면을 중심으로
주제로 한 AI 교육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라수정 선임연구원이 발표를 맡아 알고리즘 공정성의 의미와 교육 현장에서의 AI 활용 방식, 그리고 그 공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SBN뉴스 아나운서 황지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하구 여러분 감사합니다.